빨리 어서 와. 저기 빈자리 하나 있죠. 유이가 안쪽으로 들어가 주면 좋겠다. 그래도 일찍 왔네, 소리. 잘했어. 여기 공간이 원래 딱 12명이었고 딱 괜찮았는데 갑자기 11명이었고 괜찮았는데 12명이 됐어. 13명이 됐어. 그래서 준혁이는 자다 일어났나 봐. 그래서 여기 앉히려고요. 선생님 맛있어? 자, 시작합시다. 파동. 자, 책이 조금 바뀌면서 좀 뒤죽박죽 돼 있어서 선생님이 그냥 내 나름대로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은 순서대로 설명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책 순서대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책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내용은 다 설명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건데 지금 배우는 거는 3단원이고요. 3단원 먼저 하는 이유는 원래 2단원 반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될 것 같은데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단원 내용이 적은 내용은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한 4번, 3번 정도 수업한 것 같은데 그 하면서도 조금밖에 안 나갔잖아. 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1단원만 나갈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1단원 나가고 2단원 중간까지 나간다라고 친다면 2단원 중간부터 나머지 3단원 이렇게 기말고사 범위가 되긴 할 건데 2단원 중간에 있는 그 내용이 너무 쉬워. 그래서 굳이 이거를 특강까지 하고 늦게까지 남아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빼고 3단원부터 갈게요. 이해 갔죠? 그래서 3단원 하고 어느 정도 기본 좀 3단원에서 기본만 다 나가진 못할 것 같아요. 3단원이 좀 많아서 다 나가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3단원 최대한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한번 가봅시다. 파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살짝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동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쌤 파동의 기본 먼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걸 해주려고 해요. 파동의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반사나 또는 반응 직진 또는 굴절 이런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중첩, 간섭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굴절 파트에서 렌즈에서 굴절되는 거 뭐 작동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설명해 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파동에 처음부터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니까 책이 없으니까 아까 말처럼 계속 사진 찍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곳에서 진동이라는 게 무조건 있어줘야 돼요. 진동이 있고 그 진동이 있는 게 매질이라는 애에 통해서 이 친구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를 우리는 파동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다시 자 진동이 있어 꽝 이런 진동이 있었단 말이야. 여기다가 꽝 이런 이것도 소리가 안 나네. 꽝 이런 소리가 있어. 그럼 이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진동에 의해서 이 진동이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러분들 귀 쪽까지 전달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 진동에서 공기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던 공기를 떨리니까 그 옆에 있는 공기도 뭐해? 같이 떨려. 또 그 옆에 있는 공기도 어떻게 돼? 같이 떨려. 떨리고 하면서 여러분들 귀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이해 가셨어? 그래서 매질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물질로서 이 친구의 특징은 이제 뭐가 있느냐?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애가 매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거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지 매질 자체가 이동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뭘로 설명하면 되냐면 응원할 때 야구장이나 또는 축구장 같은 데서 우리 사람들 응원하잖아. 응원할 때 뭐 해요? 뭐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뭐 하잖아. 그지? 뭐 할 때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뭐 하지? 무슨 타기 하지? 파도 타기. 그거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응원에서 파도 타기. 응원에서 파도 타기 할 때 저쪽에서 우와 하잖아. 그지? 그 사람들 뭐해? 사람이 가?
그 사람이 이렇게 웨이브 그리면서 이렇게 가? 아니지. 사람 뭐해?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지. 그게 매질이라고. 근데 멀리서 보면 뭐 이렇게 물결 가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게 보이죠? 그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지? 실제로 파동은 다 그런 식으로 전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파동 중에서 매질이 없이 전달되는 애도 있어요. 그거는 뒤에 부분에 다시 한번 배울 건데 그런 애들을 전자기파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전자기파가 아닌 애들은 다 꼭 뭐가 있어야 된다? 매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질이라고 하는 애는 이동을 안 해요. 제자리에서 뭐만 해요? 진동만 하는 애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전달해줘? 에너지를 전달해준 애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파동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파동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파동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파동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는 게 아까 좀 전에 파동을 구분을 할 때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매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파동이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탄성파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하나는 탄성파다라고 하고 하나는 좀 전에 얘기했던 전자기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탄성파는 무조건 매질이 있어야 돼요. 매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을 때 니네 귀 속으로 들리는 건 소리죠. 소리는 탄성파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리는 공기가 없는 곳에서 진공 상태에서는 전달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옛날에는 SF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우주 공간에서 막 이런 거 영화 찍을 때 막 미사일 날아가는 거 막 레이저 나가는 거 피우피우 뭐 이런 소리 다 들렸거든. 우주 공간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저쪽에서 우주선이 빵 폭발을 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래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데 영화 만든 사람도 그게 맞는 건 아는데 효과가 없잖아. 뭔가 빵 터졌을 때 진짜 지구에서처럼 팡 이런 막 소리가 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지. 그게 안 하고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지. 뭔가 스펙타클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일부러 소리를 넣은 거야. 실제적 우주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지. 그래서 요즘만 만들어내는 SF 영화 같은 경우는 우주 공간에서 뭔가 터지고 그럴 때 소리가 안 나요. 대신에 공기가 있는 쪽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돼요. 없는 곳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소리 같은 애들. 소리 같은 애들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리 물리에서는 소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파동이니까 음파요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음파를 초월한 애는 뭐라 그러느냐? 초음파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능력을 초월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초능력 이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음파를 초월했어? 그걸 초음파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음파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20Hz에서 요건 다시 설명할 거야. 2만 Hz. 2만 헤르츠까지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청 주파수라고 표현을 해줘요. 또는 가청 진동수라고 표현을 해줘. 요게 최고의 저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최고의 고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나 또는 아이폰에서 뭐지? 앱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요거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쌤처럼 이제 좀 나이가 좀 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요 영역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어요. 요 범위가 이렇게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뉴스화가 된 적도 있었어요. 니네들은 이제 되게 젊잖아. 젊으니까 소리의 가청 주파수 거의 모든 영역을 다 듣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앞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진짜 엄청난 고음으로 삑 소리가 나는데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못 들으면서 그냥 수업하고 계셔. 그래서 그게 좀 뉴스화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해봤는데 18,000까지는 들리는데 그 이상은 잘 안 들리더라고. 해보세요. 네, 청력이 얼마나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것도 좀 파악하는데 좀 좋을 거예요. 엄청난 고음이에요. 엄청난 고음. 그럼 초음파는 뭐야? 2만 헤르츠 이상에 해당되는 진동수로 보내는 애를 초음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음파가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지. 돌고래 어떻게 한대? 초음파에 소리 낸다 그러죠? 그런 것들 초음파를 이용하는 거야. 또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 중에서 주변에 뭐 있냐면 안경 닦기. 안경점 같은 데 가면은 물에 기계에다가 물 이렇게 담아놓고 거기다가 안경 이렇게 싹 집어넣고서 이렇게 쓱 빼면 깨끗해지거든요. 그게 거기 내에서 초음파를 계속 쏘면서 안경 표면에 붙어있는 이물질들이 계속 건드리니까 걔네들이 유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 이런 데도 쓰이고. 또 여름 겨울이니까 뭐 많이 틀어요? 습하니까, 아니, 건조하니까.
들어가세요. 뭐 들어요? 가습기. 가습기도 딱 만져봤는데 증기가 따뜻해. 그러면 초음파 이용 안 하는 거고, 만져봤는데 되게 차가운데 그러면 초음파 이용하는 거야. 물에다가 초음파를 계속 쏘니까 물 분자 입자들 자체가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걔네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을 해요. 어쨌든 진동수가 꽤 큰 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뭐 물결파, 파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결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캐리비안 베이나 아니면 뭐 워터파크 이런 데 가면은 막 물결 이렇게 만들죠. 파도 만들죠. 파도 만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거기서 우와 할 때 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죠. 밀려서 우와 해갖고 이렇게 뒤로 가요? 안 가봤구나. 안 가봤네. 민사 안 가봤어? 그럼 튜브 이렇게 끼고서 이렇게 파도 쏠 때 우 하고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쑥 내려오지. 뒤로 우 이렇게 하고 저까지 멀리까지 밀리고 아니잖아. 그냥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정확하게는 약간 이렇게 돌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형태로 와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매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매질이 탄성 이렇게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런 성질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되셨어? 그런데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없을 문자 어떻게 썼더라? 이렇게 쓰면 되지.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애들인데 대표적인 게 빛이요. 다시 말해서 가시, 광선이요. 요런 애들. 들어와. 오늘은 자리가 좀 좁아서 여기 앉아야 될 것 같아. 다음 주에는 자리를 강의실을 옮길 거야. 너 빨리 들어가. 그래서 책상에 들어가. 태우야 미안해. 지금이라도 옮길까? 근데 그쪽에서는 또 영상 촬영이 힘들어갖고 좀 거시기 하기는 하네. 어떻게 될지. 왜? 뭐라고? 퇴근하셨겠지? 나 재밌는 친구야. 자,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해서 얘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애들입니다. 가시광선이 대표적인 예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자외선이나 또는 적외선 또는 X선 또는 감마선 또는 마이크로파 뭐 이런 애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애들 그냥 다 묶어서 뭐라 그러느냐? 전자기파라고 표현을 해줘요. 전기와 자기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전기와 자기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도선에 전류 흐르면 주변에 뭐 생기죠? 자기장 생기죠. 이거 기억나죠? 또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 뭐가 유도가 되죠? 전류가 유도되죠.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여러분들 통합학에서도 배웠죠. 맞죠? 그거에 의해서 얘네들은 파가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질이 오히려 있으면 속력이 느려져요. 매질이 없게 이제 전기가 자기를 유도하고 자기가 전기를 유도하고 또 전기가 자기를 유도하고 자기가 전기를 유도하고 전기가 자기를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전달돼 나가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진공에서는 얘가 겁나게 빨라요. 빛의 속력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이 빛의 속력 얼마인지 알아요? 야, 나도 그 말을 하겠다. 얼마더라? 299 072 045인가? 맞나? 대략적으로 30만 킬로미터 per 세컨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미터 per 세컨드로 얘기하면 3억 미터 per 세컨드를 가요. 3억 미터 per 세컨드. 그러면 오우 엄청 빠른 거예요. 1초에 3억 미터 per 세컨드면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도는 속력이에요. 개빠르죠. 그래서 태양하고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태양빛이 지구에 딱 오는데 한 8분 조금 넘게 걸려요. 그럼 우리 아침에 딱 떠가지고 태양이 샥 보면 그거는 8분 전의 빛이에요. 알겠습니까? 밤하늘 별, 이쁘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태양이고요. 그 다음으로 가까운 별이 센타우리라는 별이거든요. 걔가 4광년 떨어져 있어요.
4광년이면 빛의 속력으로 4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그럼 내가 그 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별은 언제적 별이야? 4년 전의 별빛이에요. 대단하죠? 제일 가까운 게 4광년 떨어져 있어요. 우주선으로 지금 속도, 우주에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우주선의 가장 빠른 속력으로 가도 한 8만 년 걸릴걸요. 그 별까지 가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도착해요. 그러면 가다가 그 어느 순간 세대에서 우리가 여기에 왜 타 있지? 이런 애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우주선에 타고 있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인류가 지구에서 나타난 게 한 20만 광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별까지 가는데 한 8만 년, 10만 년 이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지구에 태어난 그 기간의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가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인류의 진화가 어마어마하게 됐죠. 머리도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졌거든요. 네. 더 똑똑해질 수도 있고요. 더 없어질 수도 있고요. 무식해질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뭔가 요구가 필요할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점점 머리가 똑똑해진 거지.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똑똑해진 거지. 민서야 괜찮아? 괜찮죠? 네. 자 어쨌든 딴 얘기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요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고 전자기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지구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 전체 에너지 원 중에서 한 99.999%를 차지하는 게 다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에너지로 지구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형성들이 일어나면서 자연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지구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없다면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아예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근데 걔네들이 꼭 매질이 필요하다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매질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속도로 올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근데 얘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거니까 고맙게도 지구의 그 에너지를 태양별이라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이런 개념으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첫 번째 구분은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탄성파와 전자기파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군요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파동이 이런 거야 라는 거를 좀 구분하는 상태로 연결을 가시면 될 것 같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행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이 진동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 건데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관계로 전달되는 애도 있고요. 파동 중에는 나란하게 전달되는 애도 있는데 수직으로 전달되는 애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횡파라고 표현을 해줘요. 뭐라고 표현한다고? 횡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파다라고 얘기를 할까? 얘는 종파라고 표현을 해줘요. 횡파, 종파 들어본 것 같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전달되고 얘는 어떻게 전달돼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쪽 빈 공간에다가 쌤이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쟤네들은 둘 다 횡파든 종파든 둘 다 탄성파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질이 꼭 있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자, 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이렇게 매질이 쫙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민찬아, 집중. 괜찮아? 자, 매질이 이렇게 있는데요. 난파동을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려고 해요. 파동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려고 해요. 라고 하는데 얘를 진동을 위아래로 진동을 시킨 거야. 그럼 무슨 파입니까? 횡파가 되는 거죠.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횡파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보자. 얘 입자와 얘 입자. 보통 이제 분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뭐라고 생각하라고? 분자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냥 통틀어갖고 입자라고 할게요. 요 입자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미세하게 잡아당기는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인력이 있어.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요. 그 옆에 있는 애도 그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위로 이렇게 떨리게 했어. 이렇게 위아래로 떨리게 했어. 그럼 옆에 있는 애도 그 위로 떨리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죠. 근데 얘가 올라가자마자 같이 올라갈까? 그건 아니겠지. 약간 시간 차이를 두겠죠. 시간 차이를 두면서 위로 올라가면 조금 이따 따라가고 좀 이따 따라가고 좀 이따 따라가고 좀 이따 따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면서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리는 형태가 우리 눈에 보일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 상태를 어느 순간 딱 카메라로 딱 찍었을 때 걔네들이 입자의 위치를 쫙 표현을 해보면요. 해보면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순간에 딱 거기에 있었다라고 칠게. 올라갔다가 최고 여기 지점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진동을 하는 애라고 생각을 할게. 그랬을 때 쭉 올라갔다가 중간쯤이었다가 다시 딱 내려와서 이제 앞으로 여기 딱 내려가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사진을 딱 찍었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얘는 이제 내려가려고 딱 여기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여기 있어요. 그럼 얘는 그거보다 약간 시간 차이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올라갔다가 요까지는 못 내려오고 여기까지만 내려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 요거 얘가 그럼 얘는 올라갔다가 이제 얘가 내려왔으니까 나도 이제 조금씩 내려가야지 할 때 그 순간이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얘는 여기까지 올라갔으니 얘는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겠죠. 얘는 여기 그대로 있겠죠. 얘는 더 밑에 있겠죠. 얘는 더 밑에 있겠죠. 얘는 여기 있겠죠. 얘는 여기 있어. 얘는 여기 있어. 얘는 여기 위에 있어. 얘는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이거를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보이냐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 이런 모양이 계속 교차되면서 보이는 거야. 계속 교차되면서 보이는 때 우리 눈에는 그냥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거지. 아까 파도 타기 생각해봐. 근데 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이 이제 일어나네. 나 이렇게 약간 시간 차이를 주면서. 이해가셨어? 그 파도 타기가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모양으로 보인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다? 횡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 이해가셨어? 괜찮죠? 오케이. 요런 게 횡파야. 그 다음에 종파도 설명을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이렇게 해놨는데 진행 방향이 똑같이 오른쪽은 맞아. 똑같이 오른쪽은 맞는데 얘는 진동 방향을 좌우로 진동을 해줬어요. 그럼 이런 애는 무슨 파다라고 할 수 있어? 종파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얘가 왔다리 갔다리 떨려요. 왔다리 갔다리 떨리면 그 옆에 있는 애들 똑같이 왔다리 갔다리 떨리까 안 떨리까? 떨리겠죠. 그 옆에 있는 애들 떨리겠죠. 그 옆에 있는 애들 떨리겠죠. 근데 약간씩 시간 차이를 두면서 떨리겠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얘가 떨렸을 때 여기 끝까지 갔다가 여기 끝까지 이렇게 갖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이다라고 친다면 얘가 이쪽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가 여기 딱 온 순간의 모습을 체크해줬다.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요. 갔다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얘는요. 여기에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와 있어야겠죠. 맞죠? 이해가죠? 얘는요. 얘죠. 얘는요.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죠. 맞아? 헷갈린데? 잠깐만. 자, 여기 얘는 얘가 여기 간 거고요. 얘가 여기 간 거고 얘가 여기 간 거죠. 씨, 헷갈린다. 그럼 얘는요. 제자리에 있어야 되죠. 맞죠? 그럼 얘는요. 더 왼쪽에 가 있겠죠. 왼쪽. 왼쪽에 반만큼 가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요. 더 끝에 가 있어야겠죠. 더 끝에. 여기 있어야 돼. 얘는요. 끝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돌아오니까 여기. 얘는요. 다시 원위치. 이해가요? 그럼 얘는 이제 이쪽이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얘는 더 많이 가 있어. 얘는 좀 덜 가 있어.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거지. 헷갈리네. 되셨어?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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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이렇게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뭐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이거 이름 뭐야? 그 무지개 색깔. 그래갖고 이거 이렇게 이거 민찬이 몰라? 알죠? 이거 이름 뭐야? 태우 이거 이름 뭐야? 준혁아. 설마 용수철이라니까. 그러니까 용수철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걸 우리가 용수철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 혜원아 뭐야 이거? 너 어렸을 때 이거 갖고 놀아봤어? 아 솔직히 얘기해도 돼. 본 적 있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거 알죠? 얘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흔들면 이렇게 해서 횡파로 나온다고.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를 앞뒤로 흔들려면 넓었다 좁았다 넓었다 좁았다 이렇게 되잖아. 그게 종파라고. 그렇대잖아. 그게 종파예요. 그게 종파. 이해 가셨어? 근데 종파가 쉽니? 나 딱 눈에 봤을 때 종파가 쉬워? 횡파가 쉬워? 횡파가 보기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종파를 뭐의 형태로 바꿔서? 횡파의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그려요. 우리가 표시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웬만하면 횡파의 형태로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책에는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횡파와 종파 이해 가셨어? 구분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에 대해서 얘가 있을까 없을까? 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살짝만 그렸을 때 쫙 요렇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가운데 선을 이렇게 그려보고요. 위로 볼록 이렇게 티 나오고 밑으로 볼록 이렇게 내려간 거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위로 이렇게 올라온 애를 우린 뭐라 그러냐면 마루라고 해요. 오 잘하네 대현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이걸 다 기억하나 보네. 대단한데? 이렇게 밑으로 들어간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골이라고 해요. 골. 되셨어? 그 다음에 최고 밀집되어 있는 곳이 여기죠. 여기가 밀집되어 있어. 그래서 얘를 밀한 매질이라고 해요. 밀이라고 하고 또 여기가 제일 퍼져져 있죠. 제일 퍼져져 있어.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소한 매질. 밀집된 게 가장 적어요. 그래서 소한 매질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그래서 밀한 매질, 소한 매질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얘는 마루와 골로 표현해줍니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런데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야. 민서야? 반복하고 있어. 마루에서 다시 마루로 오고 있죠. 그럼 골에서도 다시 여기쯤에 뭐가 있을까? 골이 있겠죠. 밀에서도 다음 밀이 있을 거라고. 소에서도 그 다음 또 소가 있을 거라고. 얘는 종파 같은 경우는 밀소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으로 이제 파동이 진행이 되고요. 횡파 같은 경우는 마루와 골, 마루, 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파동이 뭔지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파동 기본만 계속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해 가셨죠? 오케이. 그래서 마루와 골. 그랬을 때 종파를 횡파로 바꿔줄 때 어떻게 바꿔주네요? 밀이란 곳이 쭉 올라가면 마루에서 골로 넘어가는 포인트가 밀 지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골에서 마루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 무슨 지점이다? 소환 지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종파를 뭐로도 바꿀 수 있어? 횡파로도 바꿀 수 있고 횡파를 뭐로도 바꿀 수 있어? 종파로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매치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 되셨어?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횡파에 어떤 예 있을까? 여러분들 지진파 배웠었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때 두 가지 배웠어요. 하나는 무슨 파? P파. 또 하나는 무슨 파? S파. 거기서 지진파의 S파가 횡파의 영향을 받고요. 횡파에 속하고요. 종파의 대표적인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지진파 중에서 무슨 파가? P파가 이렇게 종파의 영향을 받는데 종파가 속력이 빨라요. 횡파는 속력이 그만큼 느려요. 그래서 요 PS가 P파 뭐 축구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프라이머리 웨이브야. 제일 먼저 도달한 애다. 저기서 진동이 일어났어. 진동이 일어나면 거기서 P파도 보내고 S파도 보내거든요. 그럼 내가 관측소에서 봤을 때 먼저 도달한 애가 있고
한참 뒤에 또 도달하는 애가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온 애야. 얘는 두 번째로 온 애야. 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웨이브, 세컨드리 웨이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좌우로 움직이니까 그 옆에 있자한테 영향을 주기가 훨씬 더 빠르죠. 맞죠? 근데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옆에 있는 애가 그 영향을 받기가 쉽지가 좀 않죠. 그러니까 전파 속도가 얘는 좀 느려요. 그래도 얘가 1초에 한 4km/s 정도. 얘는 1초에 대략적으로 한 8km 정도 속력으로 빨라요. 근데 한 2배 정도 속력의 차이가 나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에스파 말고 또 뭐 있냐면 여기에 물결파도 이런 식으로 파도가 치는 거 생각하면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죠. 되셨어? 잔잔한 호숫가에다가 누나 몰래 돌을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되죠? 이 노래 몰라요? 퐁당 퐁당 됐다. 잔잔한 호숫가에다가 돌을 이렇게 던지면 가운데서 퐁 하면서 주변으로 울렁. 요거. 그거 물결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선 또 뭐 있냐면 음파가 종파에 속해요. 우리 여기서 했던 온파. 그런 음파가 또 종파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되셨어? 오케이. 마지막은 잘 나오지는 않은데 파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두 가지로 구분을 해줘요. 하나는 평면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구면파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 소리냐? 물이 쭉 있어요. 자, 얘는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얘는 옆에서 본 모습이다라고 칠게요. 위에서 봤을 때 나무 막대기로 퉁퉁퉁퉁 치는 거야. 오케이? 퉁퉁퉁 치면은 요 물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퉁퉁 치는 거잖아. 위아래로 퉁퉁퉁 치니까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 관계로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물결파가 생겨요. 됐죠? 그런데 그 물결파가 생기는데 얘는 튀어나온 부분이고 얘는 들어간 부분이죠. 그러면 명암에 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좀 내 입장에서 좀 올라왔잖아. 얘는 내 입장에서 어떻게 됐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명암의 차이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그 생기는 거를 다 버렸나? 어이? 그 생기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그리냐면 슈 이렇게 보이는 거야. 요거 이해가셨어?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무슨 모양을 표시해 준 거나라고 생각해 주냐면 위로 올라온 것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뭐예요? 마루요. 그 다음 모두 뭐예요? 마루요. 이쪽도 뭐예요? 마루요. 이쪽도 뭐예요? 마루요. 지금 마루만 표시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사이가 뭐가 되겠어? 골이 되겠지. 요 사이가 골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이 거리가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가 돼요. 이런 개념을 설명해 준다고. 이해 가셨어? 요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평면파라고 얘기를 해줘요. 됐죠? 그러면 구면파는 뭐냐? 잔잔한 호수가 있는 상태에서 정 가운데다가 이렇게 돌을 쫙 던진 거야. 퐁당 하고 뻥 던진 거야. 어떻게 되느냐? 얘를 기준으로 옆으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요. 오케이? 근데 그 밑에도 요렇게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그게 뭘 형성하면서? 구의 모양을 형성하면서 퍼져나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파의 모양에 따라서 평면 형태로 퍼져나가요. 직선 형태로 퍼져나가요. 그거를 우리는 평면파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구면 형태로 퍼져나가요. 근데 일반적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모든 파동은 구의 형태, 구면파의 형태로 퍼져나갑니다. 평면파로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강제적으로 만든 거야. 얘도 범위가 스케일이 이렇게 넓어지면 전체적인 이렇게 구의 형태로 띄고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이 좁으니까 일자로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보이는 거지. 되셨어? 됐죠? 여기까지? 이해 갔죠? 평면카의 대표적인 예는 뭐 생각하면 되느냐? 레이저 포인트 생각하시면 돼요. 쫙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일자로 싹 나가는데 그 나가는 경로는 안 보이는데 저 끝에 조그만한 점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게 거의 평면파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걔도 먼 데를 하면요, 걔가 커져요, 점점. 그럼 걔도 솔직히는 평면파에 가깝게 만들었을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구면파의 형태로 퍼져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되셨어?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마 시험에는 누가 주로 나올 거냐? 요 친구. 횡파와 종파로 구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연결하는 걸로 나올 걸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됐나요? 오케이. 일단 핸드폰으로 사진 한번 찍을게요. 아. 다 찍었니 이제? 일어나도 되니? 자, 가자. 이 부분에서 더 추가적인 내용 설명할게요. 자, 이제 뭐 설명할 거냐? 파동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파동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라는 내용인데, 여기부터는 시험에 나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파동의 요소요. 자,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 진폭이라는 게 있고요. 파장이라는 게 있고요. 주기라는 게 있고요. 진동수라는 게 있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마루라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느냐? 골도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몇 가지? 6가지로 보통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네도 주칭한 이제 기호가 있는데, 진폭은 A라고 하고요. 앰플리튜드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A라고 쓰고요. 파장은 Y자 거꾸로 이렇게 씁니다. 이거 읽을 줄 아는 사람? 혜원이 몰라? 왜 몰라?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 라틴어예요. 라틴어. 람다. 앞으로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개주 나오는 애야. 파장은 잘 나와요. 그 다음 주기는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 t, 타임 해갖고 t라고 쓰고요. 진동수는 프리퀀시라고 해서 f라고 쓰고요. 그냥 마루는 마루라고 하고 골은 골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요거를 어디에서 표현할 거냐? 아까 횡파하고 종파 우리가 표현을 해줬을 때 누굴 주로 많이 쓴다고? 우리가 보기 누가 좋다고? 횡파가 좋다 그랬으니까 횡파로 표현을 해주는 걸로 그림을 그릴 건데, 자,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해갖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은 위치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이쪽은 이쪽이 변이, 이쪽이 변이라고 표현해 줄 거고, 이쪽이 위치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이쪽은 변이 똑같고요. 변이 똑같고, 이쪽은 시간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갈게요. 위치래요. 이쪽은 변이고요. 위치의 변화량 값이라는 이제 표현하는 값인 거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 진폭은 뭐냐? 요 점은 우리 뭐라 그랬어? 마루라고 했어. 요 점 뭐라 그랬어? 골이라고 했어. 요 점 뭐라 그랬어? 마루라고 했어. 요 점 뭐라 그랬어? 골이라고 했잖아. 그치? 요거는 쉽잖아. 진폭은 전체 폭을 진폭이라고 하지 않고 요 절반에 해당되는 폭을 진폭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어렵지 않죠?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파장 갈게요. 파장. 여기서 시작했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려고 하죠. 1회 반복했어 안 했어? 반복했죠.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요 거리를 뭐라고 할 거야? 파장이라고 할 거야. 뜻은 뭐라고 할까? 1회 반복되는
거리값이요라는 게 파장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어? 근데 얘네 전체적인 폭 자체가 요 폭, 요 폭, 요 폭, 요 폭, 요 폭이 다 어때? 똑같지? 그러면 어떻게도 표현이 되느냐?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요 거리도 뭐다라고 하면 돼? 파장이요 라고 해주시면 된다고. 됐지? 그럼 어디에서?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도 뭐다라고 생각하면 돼? 파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변이 위치 그래프에서 잘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어. 파장은 어떤 개념이야? 거리 개념이야. 1회 반복되는 거리에 해당되는 값이 파장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요것도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입니다.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했었어요. 그 다음 주기는 시간이잖아. 시간이니까 이 그래프가 아니라 요 그래프로 가야 되는 거야. 요 그래프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이제 잘 봐. 이 파동에서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요 파동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라고 치면 잘 보세요.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얘를 진행 방향 쪽으로 살짝 이동을 시키세요. 뭐라고? 살짝 이동시킨 상태에서 얘를 평행 이동하시면 돼요. 평행 이동해서 그리세요. 이렇게. 연결하세요. 이게 약간 시간 차이가 됐을 때 파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살짝 시간 지나갖고 요점으로 옮기세요. 거기서 똑같이 평행 이동하세요. 요렇게 되는 게 얘네들의 진행 방향 쪽으로 파동이 계속 이동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사진을 딱 찍었을 때 한 모습만 우리가 본 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요거 이해가셨어? 근데 주 포인트는 뭐냐? 진행 방향 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킨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셨어? 그러면 이제 봐봐. 요점에 있는 애를 볼게. 요점은요. 시간 지나면 일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아래로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요거 이해가셨어? 다시 시간 지나면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또 시간 지나면 위로 올라갈 거고 또 시간 지나면 더 위로 올라갈 거고 또 시간 지나면 위로 올라갔고 다시 또 시간 지나면 내려가겠죠. 또 다시 시간 지나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 여기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뭐야? 주기예요. 주기 이해가셨어? 요거 이해가셨어? 그래서 한 점에서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점에서 비교했을 때 이 점에서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점을 P점이다라고 했을 때 얘는 P점에 대한 변이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 가셨어? 이해 갔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갖고 다시 여기 지점으로 다시 원위치로 왔어 안 왔어? 왔죠? 요때까지 걸린 요 시간에 해당되는 값을 요 시간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주기라고 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 가셨어? 그럼 다른 점을 세워볼게. 요 점을 세볼게. 요 점. 뭔 점이라고? 요 점이야. 요 점은요. 어떻게 되죠? 요 점은 P점 말고 P'점이다 라고 할게. P'점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 지나면 얘도 되죠. 그러면 이 위치 자체는 요 위로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다시 내려와요. 또 내려와요. 또 내려와요. 또 내려와요.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요. 요때 걸리는 시간이 주기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점은 내려갔잖아. 그럼 요 점, P'점에 해당되는 변이 시간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돼? 변이 자체가 얘는 올라갔잖아. 얘는 변이 자체가 시간 지났을 때 내려갔고. 이해가죠? 그러니까 P'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P'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의 정반대인 이런 모양으로 그려야 된다고. 이해가요? 얘도 진행 방향은 오른쪽이에요.
얘는 좀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변이 위치 그래프에서 특정한 점을 그렸을 때 얘네들의 진행 방향으로 조금씩 평행 이동을 시키는 게 걔네들의 위치의 방향을 표시해 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P점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로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 그래서 아래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고,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P'점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시간 지났을 때 위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는 위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라는 거를 매치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변이 괜찮아? 여기 조금만 더 정리하고 쉽게 쉬는 시간 줄게. 연결돼요? 오케이. 그래서 주기까지 지금 설명을 했어요. 파장, 주기. 그럼 주기는 무슨 개념이지? 주기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군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뭐가 있어? 시간. 뭐가 있어? 거리. 시간과 거리가 있네? 우리 좀 전 시간에 뭐 했어? 예서야? 시간분의 거리? 속? 이동거리니까. 속력. 여기서 하나 이제 더 추가되는 거지. 파동의 속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군요. 라가 되는 거야. 속력이니까 시간에 해당되는 값과 거리에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어 줄 건데 그 시간에 해당되는 값이 주기가 되는군요. 이렇게. 됐죠? 거리에 해당되는 값이 뭐야? 파장이 되는군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파동의 속력까지 얘네 둘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요한 거야. 중요해.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따로 읽는 이름까지도 얘기를 한 거야. 람다요. 그냥 라지 T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되셨어? 주기를 좀 정의를 해드릴게요. 주기라는 거는 1회 왕복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1회 동안 걸린 시간이요. 단위는 세컨드, 초를 씁니다. 됐죠? 그럼 네 번째로 나와 있는 누구? 진동수는 뭐냐면 여기다 쓸게. 진동수는 1초 동안 왕복하는 횟수를 진동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앞에 뭐가 들어갔지? 횟수가 들어갔지? 뒤에 뭐가 들어갔지? 시간이 들어갔지? 얘는 앞에 뭐가 들어갔지? 시간이 들어갔지? 뒤에 뭐가 들어갔지? 횟수가 들어갔지? 그럼 딱 주기의 정반대 개념이죠. 맞아?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었을 때 10회를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20초예요.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거지. 그럼 이 값에 써서 우리가 주기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주기 t를 구해보자. 주기 얼마예요? 1회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잖아. 그럼 얘를 1회로 만들면 되잖아. 그럼 양변 뭘로 나눠? 10으로 나누면 되니까 몇 초? 2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진동수 구해보자. 진동수를 구해보자. 진동수 프리커시 F 구해보자. 1초 동안 왕복하는 횟수잖아. 그럼 얘가 1초가 되면 되잖아. 그럼 양변 뭘로 나눠? 20으로 나누니까 얘 얼마가 될까? 2분의 1요. 단위는 헤르츠를 써요. 되셨어? 주기가 2면 진동수는 무조건 역수값이라고. 되셨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 자, 진동수는요. 누구분의 누구예요? 주기분의 1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주기는요. 뭐분의 뭐예요? 진동수분의 1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여기 파동의 속력에도 하나가 더 만들어지겠지. 파장에다 주기분의 1 곱한 거죠. 주기분의 1을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진동수. 진동수에다가 뭐 곱한 거요? 파장을 곱한 거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기호를 쓸게요. 파동의 속력 V는요. 뭐분의 주기 T분의 람다요. 진동수 F에다가 람다 곱한 거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V는요. F 람다예요. 요거 많이 써요. 그래서 파동의 속력 개념에서도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핸드폰으로 사진 먼저 찍어주세요.
다 찍었어요? 자, 파동의 속력 갈게요. 파동의 속력. 파동의 속력이다. 아까 언급해준 대로 파동의 속력 V는요. 주기분의 파장이요. 기억해 두세요. 뭐분의 뭐라고? 주기분의 파장이요. 또는요. 진동수에다가 뭐 곱한 거요? 파장 곱한 거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식을 더 많이 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에다가 뭐 곱한 거요? 파장 곱한 거요. 이렇게. 되셨어? 근데 이 파동의 속력에서 이제 첫 번째로 기억할 거는 같은 매질이다라고 친다면요. 뭐라고요? 매질이 같대. 매질이 같대. 같은 매질이면요. 무조건 속력이 일정해요.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문제 풀 때 요거 해갖고 요 식 이용해갖고 푸는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식을 써볼게. V는 F람다에서 V가 지금 일정한 상황이 되겠군요. 라고 되겠죠. 그러면 진동수하고 파장이 무슨 관계에 있죠?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되셨어? 그러니까 진동수가 커지면요. 파장이 어떻게 되고요? 짧아지고요. 진동수가 작아지면 파장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파장이 커지면 그만큼 진동수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요.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쌤 지금 물을 떠왔잖아. 요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해. 이따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 한번 보여줄게요. 이따가 보여줄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기억해 둘 거는 소리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소리의 3요소. 소리의 3요소가 있는데 소리의 3요소는 뭐냐? 소리의 3요소가 세기. 첫 번째가 세기. 세기는 큰 소리, 작은 소리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큰 소리, 작은 소리. 그래서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요. 라고 해서 세기는 누구하고 관련 있느냐? 아까 파동의 요소 중에서 진폭과 관련이 있어요. 뭐가 관련이 있다고? 진폭. 와! 한 거는 내가 진폭을 지금 크게 한 거야. 진폭을 크게 했다고.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진폭을 작게 한 거야. 뭔 느낌인지 이해갔죠? 승질 내지 말고. 수업에 나도 지쳐서 그래. 어쨌든 진폭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요. 소리의 높낮이. 높낮이가 있는데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높낮이와 관련된 게 누구냐고 관련이냐면 진동수하고 관련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우리 설명할 때 가천 주파수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얼마에서 얼마까지라고 했지? 20Hz에서 2만 Hz라고 그랬지. 2만 Hz가 어떤 소리라고 했어? 들려요? 안 들려요? 니네 2만 Hz 안 나는. 높은 소리, 진동수가 큰 거. 얘는 낮은 소리, 진동수가 낮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3번은요.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 맵시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맵시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요게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파의 모양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 소리, 내 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똑같은 진폭을 내고 똑같은 진동수를 내도 준영이 목소리하고 내 목소리가 어때요? 다르죠. 그게 맵시다라고 생각하면 돼. 뭔 느낌이냐? 그래프로 설명을 하면요. 그래프를 설명하면 큰 소리, 작은 소리요. 그럼 큰 소리요, 작은 소리요, 큰 소리요, 작은 소리요. 이게 큰 소리야. 이게 큰 소리. 이게 큰 소리고 작은 소리는요. 그러면 작은 소리요, 작은 소리요, 작은 소리요, 작은 소리요. 이렇게 진폭이 다르다라는 거지. 요게 작은 소리야. 작은 소리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되셨어? 얘는 그래프 자체가 뭐 위치 변이도 가능하고요. 시간 변이도 가능해요. 어쨌든 거기 둘 다 진폭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갔죠? 그 다음 또 하나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또 하나 그래프를 봤을 때 높은 소리 낮은 소리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얘는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진동수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변이가 될 거고요. 변이가 될 거고 여기는 시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건데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될 거냐? 높은 소리는요.
이게 높은 소리고요. 낮은 소리는요. 이게 낮은 소리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요? 주기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주기가 길죠? 그럼 진동수는 역수관계니까 진동수는 짧죠? 이해가요? 얘는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주기가 짧죠? 그럼 진동수 어떻게 되겠어? 역수관계니까 크겠죠? 그래서 이게 높은 소리. 흰색이 높은 소리, 그 다음에 빨간색이 낮은 소리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맵시는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내 소리예요. 이게 내 소리고요. 우리 건이 소리는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진폭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진폭. 똑같죠? 주기 어때요? 똑같죠? 그럼 진동수도 어떻다는 거야? 똑같은 거지? 그러면 지금 건이가 목소리를 냈고 나도 목소리를 냈는데 똑같이 이제 우리 저 피아노에서 도, 낮은 도, 도, 그거, 그거. 되셨어? 오케이? 이게 내 소리, 이게 누구 소리? 건이 소리, 건 소리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악기에서도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잖아. 종류가 다양한데 얘도 똑같은 도를 치고 얘도 똑같은 도를 쳤다라고 쳤을 때 음색이 다르죠. 그 음색에 해당되는 게 맵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셨어? 그게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같은 매질이야. 이제 보여줄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을 거거든요. 바람을 불어넣으면 요 폭이 딱 파장의 4분의 1에 해당돼요. 요 폭이. 그럼 얘는 파장이 어떤 거예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교가 안 되겠네. 자 그리고 여기서 물을 뺄 거예요. 물을 빼면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같은 매질 상태죠. 같은 매질 상태니까 누가 일정한 상황이야? 속력이 일정한 상황이 될 거라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파장이 짧아요. 근데 물을 버리면 파장이 어떻게 돼요? 길어져요. 그러면 파장의 변화가 생기죠. 그럼 진동수의 변화도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생겨야 되죠. 자, 볼게요.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생각하시면 돼요. 요 음이야. 물 뺄게요.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어. 음이 확 낮아졌죠. 그럼 진동수가 어떻게 된 거야? 작아졌죠. 파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길어졌으니까. 같은 배질에서는 속력이 일정하다고. 속력이 일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동수하고 파장이 반비례 관계에 있어갖고 진동수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지. 내가 파장의 변화를 생기면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뭘 만드는 거야? 악기를 만드는 거야. 파장의 변화를 생기는 거야. 기타 쳐본 사람. 기타 뭔지 알아? 줄 몇 개야? 기타 칠 줄 알아요. 자, 웃어? 혜원이 웃어? 자, 기타를 맨 위에 거는요. 맨 위에 거에서 그냥 띵 두드려요. 띵 두드려요. 그런데 중간쯤을 잡고서 띵 두드리면요. 음이 높아져요. 요렇게 두드렸을 때는 요만큼이 딱 반파장 정도 되거든요. 몇 파장 된다고? 반파장. 그냥 두드렸을 때는 반파장 정도 되는데 짧게 하면은 반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파장도 어떻게 되는 거야? 짧아지는 거지. 그럼 파장이 길었을 때하고 파장이 짧았을 때를 두드렸을 때 음이 어떻게 될까? 속력이 일정하잖아. 매질은 동일한 거니까. 어떻게 될까? 음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기타에서 여기 잡았을 때하고 여기 잡았을 때하고 소리의 음이 높아져요. 그래서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된다고. 아 진짜야. 나 기타 칠 줄 알아. 우리 집에 기타 2개 있어. 통기타 있고요. 전자 기타도 있어요. 전자 기타는요. 앰프가 없어요. 그래서 쳐본 적이 없어요. 튕기기는 했는데 통기타는 한 15년 전에 한참 열심히 쳤어요. 그때 저쪽 금천동에서 선생님이 학원하고 있었거든. 망했죠. 망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 면접 본 게 돼갖고 서울로 가서 수업을 하는데 여기도 하고 서울로도 하니까 좀 힘든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서울은 포기 못 하겠더라고. 어렵사리 갔거든요. 되게 어렵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충대를 나왔는데 처음으로 충대 나온 걸 후회했어요. 명함을 못 내밀더라고. 서울 가고 수업을 하고 싶은데 명함을 못 내미는 거야. 중대 나왔어요. 이력서를 써봐야 아무도 받아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업하는 영상을 지금처럼 이렇게 찍었어요. 찍고서 이력서를 첨부할 때 같이 이 동영상 수업 영상도 같이 찍었고 여러 학원에다 이렇게 보냈죠. 거기서 이제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고 갔죠. 서초구, 강남. 빡세더라고. 한 달 수업했는데 컴플레인이 3번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별로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데 이렇게도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처음에는 청주에 안 있다가 이제 대전하고 세종에서 수업하다가 수원도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좀 거시기 한데 집 앞으로 옮기면 좋겠는데 그래서 온 게 여기예요. 여기 이제 내가 4년 된 것 같아요. 4년 오고 계속 이제 수원도 다니고 서울도 수업 있으면 이제 다니고 그러다가 힘들더라고. 거기 다 때려치고 이제 여기 온 거죠. 여기 와서 이제 열심히 놀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전에는 매일 막 일주일에 한 600km 탔어요. 차만 계속 배터리 갔다 막 그랬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왜 그 얘기가 나왔지? 뭐 어쨌든 기타 기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 줄에 생긴 파동의 속력. 두 번째는 줄에 생긴 파동의 속력을 우리가 비교를 해줬을 때 가늘수록 줄이 가늘수록 그 다음에 줄이 팽팽할수록 속력이 증가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자. 자, 줄이 가늘어질수록 줄이 팽팽할수록 속력이 증가해요. 속력이 증가하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친다라고 친다면 누가 일정할까요? 파장이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V는 F 람다에서 나는 조건을 얘를 일정하게 놓은 상태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됐지? 그러면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진동수도 어떻게 되죠? 같이 빨라지죠. 기타에 6줄이 있다라고 했잖아. 6줄에서 맨 위에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맨 위에 있는 애가 제일 두꺼워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줄의 길이가 줄의 두께가 가늘어지거든요. 그래서 띵띵띵띵띵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요. 점점 음이 높아진다고. 그게 줄이 가늘어질수록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그 다음에 팽팽해질수록. 그래서 기타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맞힐 때 음을 맞춰줄 때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맞춰주죠. 그래야지 제 소리가 날 수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타 말고 현악기도 할 줄 아는 사람. 네. 네. 태우. 현악기라고. 줄 있는 거. 우크렐레는 부는 거잖아. 그럼 관악기 아니야? 뭐 얘기한 거야? 이거 치는 거. 또 민채 뭐 해본 거 없어요? 바이올린 비올라. 없어요. 그럼 관악기는 있어요? 있잖아. 리코더. 리코더 우리 낮은 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다 누르죠. 높은 도는요? 위에만 막죠. 그럼 위에만 막은 거에서 밑에는 다 뚫려 있잖아. 그만큼이 파장의 값하고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높은 도는 파장이 어때요? 짧죠. 낮은 도는 다 막으니까 파장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달라지는 거야. 이해 가셨어? 다 과학적인 요소예요. 음악 자체가 과학이에요. 웃어.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 잘 나옵니다. 세 번째로
물결파의 속력은요. 물결파의 속력은 뭐에 비례하느냐? 깊을수록 빠르다. 빠르다. 물결파의 속력은 깊어질수록 빠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깊어질수록 빠르다. 근데 깊어지는 과정 중에서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 저쪽에서 1초에 5번 두드렸어. 몇 번 두드렸어? 5번 두드렸어. 똑같은 깊이로 쭉 파동이 진행되다가 깊어졌어. 그렇다고 5번 두드린 게 바뀔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상황이냐? V는 F 람다에서 누가 일정한 상황이냐? 1초에 두드리는 횟수, 진동수가 일정한 상황이에요. 진동수가 일정한 상황이니까 파장과 속력이 무슨 관계에 있다? 네, 비례관계에 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웠니? 이것들아? 비례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니네가 사진 찍어야 되니까 강의실 옮기자. 저쪽에 강의 저기 어떻게 촬영하는지 물어봐서. 자, 쟤는 이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느냐? 위에서 봤을 때 아까 물결파 잠깐 이렇게 평면파 설명할 때 살짝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여기서 이렇게 된 애를 둥둥둥둥 두드린다라고 생각을 할게. 둥둥둥둥 두드리는데 얘가 옆에서 보면 높이가 요 정도 된다. 요런 판 모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판 모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요쯤에다가 뭘 갖다 놓냐면 요렇게 해갖고 유리판을 좀 두께가 있는 유리판을 밑에다가 깔아놨어요. 됐죠? 그러면 얘가 뚱뚱뚱뚱 두드리니까 파동이 전달해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뚜루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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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까지는 요게 마루라고 했어. 얘도 마루야. 그럼 마루에서 마루까지 요 거리가 뭘 뜻하지? 예서야? 거리. 유이야? 거리.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 골에서 골까지 거리. 뭐야? 두 글자. 람다. 에이씨, 파장. 여기 파장이에요. 됐죠? 그런데 여기는 깊어. 근데 유리판을 밑에다 깔아놨으니까 어떻게 될까? 얕아지죠. 그럼 속력이 어떻게 돼? 느려지죠. 근데 저기 봐봐. 속력하고 파장하고 무슨 관계 있어? 반비례 관계 있지?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냐? 약간 틀어질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약간 틀어질 거야. 이렇게 진행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것보다 더 작으니까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뚜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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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요 폭이 어떻게 됐죠? 작아졌죠? 요게 뭐라고 했지? 파장이라고 했지?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갔을 때 파장이 어떻게 됐어? 짧아졌죠? 그럼 깊이가 어떻게 됐다? 낮아졌다. 얕아졌다. 속력이 어떻게 됐다? 느려졌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요거의 이제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먼 바다야. 요게 먼 바다고 육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칠게. 여기가 육지다라고 얘기를 할게. 육지고 먼 바다야. 먼 바다에서 파도가 싹 밀려올 거 아니야. 근데 먼 바다는 깊어, 얕어? 깊은데 거의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 상태에서 파동이 오 이렇게 와. 좀 멀어. 파장이 이렇게 마루하고 마루 사이 거리가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어떻게 될 거야? 넓을 거라고. 깊으니까. 그래서 속력이 빨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런데 얘 보면요. 얘는 여기서부터 라인에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깊어지죠. 점점.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깊어지죠.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깊어지죠. 그러면 같은 위치다라고 쳤을 때 얘 세 개를 보면 A 지점, B 지점, C 지점의 위치를 봤을 때 얘는 어때? 여기서부터 깊어졌으니까 얼마 안 깊죠? 얕아요. 얘는요? 많이 들어갔죠? 깊어요. 얘는요? 얕아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 이제 파동 온다.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점점 간격이 이렇게 좁아질 거야. 점점 간격이 이렇게 좁아질 거야. 점점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는데 여긴 얕죠. 그럼 파장이 짧아지죠. 그러니까 얘가 살짝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점점 심화되는 거야.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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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해안가에서는 파도가 요 해안가의 모양대로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깊이의 차이가 생겨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요런 것들도 연결될 수 있어요. 파동의 속력과 연결이 된다고. 할 게 더럽게 많네요. 책을 너무 잘 써놔서 할 게 아우 환장하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속력에서 네 번째 여기다 쓸게요. 갈 수가 없어요. 좁아서. 자, 파동의 속력 네 번째는요. 소리의 속력이에요. 소리의 속력은 일단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고체, 액체, 기체를 비교를 했을 때 고체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액체고 그 다음 기체예요. 이유는 뭘까? 고체는 2차 사이 거리가 가깝죠. 가까우니까 얘가 소리는 종파라 그랬잖아. 얘가 이렇게 흔들리면 얘도 바로바로 흔들려고 짜짜짜짜짜 전달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기체는 2차 사이 거리가 멀어요. 액체에서 물에서 수증기로 됐을 때 2차 사이의 거리가 1400배 멀어져요. 지금 규원이랑 민서랑 1m 거리에 있다라고 치는데 얘네들이 물 입자 사이의 거리라고 친다면 얘네가 수증기가 되면 1.4km가 멀어진다고. 한 명이 저 가경 터미널로 가야 돼요. 그 정도로 멀어져요. 그러면 암만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애한테 영향을 잘 줄까 안 줄까? 잘 안 주겠지. 안 주니까 속력이 더디게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기 중에서는 평균적으로 340m/s로 가거든요. 그것도 빠르죠. 근데 물로 들어가면 1500m/s로 바뀌어요. 고체로 되면 4000에서 5000m/s로 되고요. 청주 지역에는 기찻길이 없죠.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 살았던 데는 바로 앞에 저기 또랑 조금만 건너면 바로 기찻길이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뭘 올려놨냐면 그러면 안 되는데 10원짜리를 올려놨어. 10원짜리나 또는 이제 저기 못 있죠, 못. 못을 이렇게 올려놔요. 얇은 못을. 그럼 기차가 싹 지나가면서 그 큰 하중으로 꽉 누르니까 10원짜리가 쫙 납작해지는 거야. 10원짜리는 주로 누가 올려놓냐면 여학생들이 많이 올려놔요. 그걸 이렇게 열심히 갈아서 하트를 만들어서 자기 남자친구한테 선물한다고 그랬었고, 이제 못은 누가 올려놓냐면 남자애들이 많이 올려놔요. 그럼 왠지 칼처럼 보여. 그거 이제 또 이렇게 열심히 접으면 이렇게 뭐 표창같이 이렇게 생겨. 그래서 막 그거 막 던져갖고 막 박히고 와 이러면서 이렇게 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공기 중에서 들으면 얼마밖에 안 돼. 속력이 340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340m로 소리가 오는데 1초가 걸리는 건데, 기차 선로에다가 내가 이렇게 길을 대고 있으면 고체잖아. 그럼 4000에서 5000m/s가 되니까 여기서는 들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다. 안 오잖아. 기다려봐. 그럼 와요. 이렇게 했었다고.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야. 이 내용을 들으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동료 이해 갔어? 찍어. 됐어? 나와도 돼?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나 이렇게 빡셀 줄 몰랐네. 자, 마지막은 파동의 굴절을 할 건데 살짝만 하고 집에 갑시다. 알겠습니까? 민찬아 조금만 기다리면 돼. 조금만 버티면 돼. 자, 파동의 굴절을 설명을 할 건데 얘가 뭐냐면 속력 차이가 생겨. 매질이 달라지는 거야.
아까 우리 여기서 매질이 같으면 속력 어떻다 그랬죠? 일정하다 그랬죠? 그럼 반대 개념인 거야. 매질이 바뀌어버리면 속력도 같이 뭐 해진다? 바뀌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 오케이. 뭐가 차이가 생겨? 속력 차이가 생겨. 속력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파동에서는 매질의 변화가 생겨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매질의 변화가 생기면 속력의 변화가 생기죠. 속력의 변화가 생기는데 굴절을 해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진동수예요. 어차피 그 처음에 진동수 값으로 보낸 파동은 매질의 변화가 생겨도 1초 동안 두드리는 횟수는 똑같이 갈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진동수가 일정해요. 진동수가 일정하니까 V는 F 람다에서 물급파의 속력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누가 일정해요? 얘가 일정해요. 얘가 일정하니까 둘이 무슨 관계에 있어? 비례 관계에 있어요. 요거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되셨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는 안 들어갈 거고 하나만 좀 기억을 할게요. 자, 여기 바다예요. 여기는 육지예요. 누구랄까? 우리 소리가 이렇게 육지에 딱 서 있어. 오케이? 에스파 좋아하니? 아, 좋지. 그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 누가? 에스파. 네 명 중에서. 링. 뭐라고? 닝닝? 이름이 닝닝이야? 닝닝이라는 애도 있었어? 카리나 에스파 아니에요? 맞죠? 윈디? 웬디? 윈터. 윈터가 좀 이쁘긴 하던데 어쨌든 닝닝이 물에 빠졌어. 이거 어떻게? 구해야지. 근데 너 수영 잘해. 개 잘해. 선수급이야. 그럼 구하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다행히도 주위에 아무도 없어. 너밖에 없어. 너만 봤어. 야, 가야 돼, 안 가야 돼? 와, 씨, 가야지, 그지? 사세요. 닝닝 누군지 몰라 나는. 어쨌든 닝닝 사세요. 여기 있어. 너만 봤어. 넌 수영도 잘해. 그럼 가야지. 어떻게 갈 거야? 여기 육지인데? 일단 뛰어가야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그럼 최단 거리가 이거지. 이렇게 갈 거야? 그럼 닝닝 죽어. 미안한데 닝닝 죽어.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져.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갈 거야? 도착하면 닝닝 죽어 있어. 어떻게 갈 거야? 최대한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왜일까? 왜지? 속력이 차이가 생기는 거야. 어디가 빨라요? 육지가 빨라요. 빨라. 바다가 어때요? 암만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바다가 어때요? 느려. 이해 가셨어? 그럼 보세요. 얘를 볼게요. 얘하고 얘만 비교하고 얘는 할 필요, 이건 바보야. 이건 천치야, 천치. 이렇게 가면 그냥 애 죽이겠다라는 거야. 살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얘하고 볼게요. 이 거리하고 지금 이 거리가 똑같으니까 최단 거리는 맞아요. 최단 거리는 맞는데 최단 시간 내에 도달하기는 힘들 거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육지는 빨라요. 근데 바다는 느려요. 그러면 빠른 곳에서 좀 많이 가고 느린 곳에서 좀 적게 가는 게 오히려 최단 시간. 요 친구 노란 경로로 가는 게, 흰 경로는요 최단 경로가 되는 거고요. 노란색 경로는요 최단 시간 동안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셨어? 파동이 굴절하는 이유도 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속력 차이가 생기죠. 그런데 나는 목적지까지 최대한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경로가 뭐예요? 꺾여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굴절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요거 이해 가셨어? 자, 이제 닝닝 구하자. 자, 이제 알았잖아. 몇 번? 1번으로 갈 거야? 미친 거야? 2번으로 갈 거야? 그나마 조금 정신이 좀 있기는 한 거야? 3번으로 갈 거야? 이게 현명한 판단인 거야. 그럼 이제 닝닝을 구해서 최대한 굴 수가 있는 거지. 우후. 자, 근데 나는 이제 이 내용에서 뭘 설명해 주고 싶냐면,
경계면이 있잖아. 뭐가 있다고? 얘가 경계면이에요. 경계면 기억하세요. 매질과 매질에 경계면이 있어요. 경계면에서 딱 꺾여지는 지점에 대해서 수직인 선을 그으세요. 쫙. 됐어요? 무슨 선을 그으라고? 수직인 선을 긋는 거야. 그 수직인 선을 세우면 앞으로 뭐라 그릴 거냐면 법선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요거 했어요. 기억이 안 날 뿐인 거지. 됐죠? 자,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들어갔어요. 입사했어요.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해갖고 꺾였어요. 굴절됐어요. 라고 표현을 해줄 건데 법선과 입사한 것과 굴절한 그 경로 사이에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이렇게 차이가 날 거라고. 그래서 요 각도를 입사각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요. 요 각도를 굴절각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굴절각을 스몰 r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입사각을 스몰 i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됐죠? 무조건 기억하세요. 빠른 곳에서는요.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된다고? 크고요. 느린 곳에서는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된다고? 작아요. 오늘은 굴절에서 요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얘를 이용해 갖고 굴절 법칙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중첩, 간섭, 뭐 빛의 간섭, 영의 간섭 실험 이런 것들 조금 어려운 것들 설명해 줄 거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책에 없어요. 근데 이거 알아야지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 이게 중첩이구나, 아 이게 간섭이구나, 이게 회절이구나, 아 이게 굴절이구나 라는 것들 내용들을 알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책에 없는 내용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갔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꼭 반드시 복습을 해갖고 오시기 바래요. 되셨어요? 네, 마지막 셔터.